사람의 나이를 세는 방법은 많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적힌 숫자, 흰 머리의 개수, 아니면 손등의 주름. 하지만 사랑할 권리의 나이는 필요 없지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자식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나이에 다시 결혼이라뇨.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맞아요. 엄마 재산은 이제 누가 지내요? 이렇게 서둘러 재혼하시면 가족이 뭐가 되겠어요? 자식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부모의 행복보다 남들의 시선과 체면이 앞섰지요. 내 인생이잖니. 너희만의 기준으로 내 남은 나를 가두지 말아다오. 아버지가 속으시는 거라고요. 그분 결국 아버지 가진 거 노리는 거 아닙니까? 의심, 불신, 그리고 분노. 식탁 위에 올려진 반찬은 식어가고 대화는 상처만 남겼습니다. 그러나 영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늦은 게 아니다. 늦게 핀 꽃일수록 향기가 깊단다. 이제는 아버지도 행복하고 싶다. 그날 밤 한 집안의 식탁은 결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수 앞바다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김영호는 자신의 작은 찻집 앞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70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였지만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영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내 순자를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던 그리움도 이제는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찻집을 여는 것도 사실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수산시장 한 귀퉁이, 그리 번화하지도 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작은 공간에서 영호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일찍 문 닫으세요. 단골 손님 중 하나인 수산업자 박 사장이 들어와 말했어요. 그래요. 박 사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계시니까 몸 조심하세요. 요즘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박 사장님, 혹시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 있다고 들었는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박 사장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글쓰기 모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매주 화요일마다 한다던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신다고 들었어요. 글쓰기라. 영호는 중얼거렸어요. 젊었을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던 그였지만 직접 뭔가를 써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가보시지 그래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좋을 것 같은데요. 박 사장의 권유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 순자와 함께 바닷가를 거닐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던 소중함들이 지금에서야 절절하게 느껴졌죠. 화요일 오후 2시 여수시 주민센터 2층 강당에는 15명 정도의 중장년층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호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맨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강사인 40대 중반의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김영호라고 합니다. 수산시장 근처에서 작은 찻집을 하고 있어요. 글쓰기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호님.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처음에는 다 그러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사의 따뜻한 말에 영호는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앞쪽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고개를 돌려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단정한 회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 6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각자 준비해온 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정화님부터 시작해주세요. 이정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를 보며 조용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가을 바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나는 여전히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단지 기다림 그 자체가 내게 남은 전부인 것처럼 40년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늘 누군가의 선생님이었던 나. 이제는 누구의 무엇도 아닌 그냥 이정화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막막할까? 영호는 정화의 시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너무도 닮아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정화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화님의 시는 정말 솔직하고 아름다워요. 은퇴 후의 심정을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하시다니. 강사의 칭찬에 정화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많이 외로웠거든요. 오랫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늘 바빴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영호는 정화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것은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갈 때 영호는 용기를 내어 정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화예요. 아까 자기소개 때 들었어요. 찻집을 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 정말 좋았어요.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요. 정화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어요. 정말요? 그럼 영호님도 비슷한 기분이신가요? 네. 저도 아내를 잃고 3년째 혼자 살고 있거든요. 매일 찻집을 열지만 사쉬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예요. 정화님처럼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주민센터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저는 평생 선생님이었어요. 국어를 가르쳤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국어 선생님이셨군요. 그래서 시를 그렇게 잘 쓰시는 거였네요. 아니에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영호님도 뭔가 써보세요. 의외로 마음이 정리되더라고요. 저는 글재주가 없어서. 하지만 정화님이 권하시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날 저녁 영호는 찻집을 정리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만난 이정화라는 사람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녀의 시,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표현한 외로움이 자신과 너무 닮아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영호는 일찍 주민센터에 도착했어요. 정화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게 되었죠. 영호님,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써보셨어요? 네, 서툴지만 조금 써봤어요. 정환이 말씀대로 마음이 좀 정리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요? 오늘 읽어주실 거예요? 영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부끄럽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수업이 시작되고 영호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쓴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찻집 일기. 오늘도 문을 열었다. 누군가 올까 하는 작은 기대와 함께 녹차 우리는 소리가 유일한 대화 상대.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보내고 나는 여전히 기다린다. 순자야, 내가 좋아했던 이 바다에서 나는 아직도 내 목소리를 듣는다. 영호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그 말이 그리워서
나는 오늘도 문을 연다. 정화는 영호의 글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영호님, 첫 글치고는 정말 훌륭해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요. 강사의 격려에 영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화님이 용기를 주셔서 쓸 수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정화가 영호에게 말했어요. 영호님, 시간 되시면 찻집 한번 구경해도 될까요?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이틀 후 목요일 오후 정화가 영호의 찻집을 찾아왔습니다. 수산시장의 복잡함과는 달리 찻집 안은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영호님이 직접 꾸미신 거예요? 네, 순자가. 제 아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스타일로 꾸며봤어요. 정화는 찻집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벽에 걸린 바다 사진들, 정성스럽게 관리된 화분들,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까지. 녹차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영호는 정성스럽게 차를 우렸어요. 정화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호님은 얼마나 오래 이 일을 하셨어요? 찻집은 은퇴하고 시작한 거고요. 그 전에는 선박회사에서 일했어요. 40년 넘게 바다와 함께 살았죠. 그럼 바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아시겠네요. 네. 저에게 바다는 고향 같은 곳이에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바다를 보면 마음이 진정되거든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요즘 바다를 자주 보러 가요. 산책하면서 시상도 떠올리고요. 그럼 다음에 시간 되시면 같이 바닷가 산책 어때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길이 있거든요. 정화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럼 언제 갈까요? 이번 주말 어때요? 날씨 예보를 보니 맑다던데. 네, 좋습니다. 그 토요일 영호와 정화는 여수 해안도로를 함께 걸었습니다. 가을 바다는 특별히 아름다웠어요. 영호님, 여기서 보는 바다는 정말 다르네요. 이 길은 순자와 자주 걸었던 곳이에요. 처음에는 혼자 오기 힘들었는데 정화님과 함께 오니까 괜찮네요. 저도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가 이렇게 누군가와 산책하는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둘은 바위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화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딸 하나 있어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바빠서 자주 못 만나요. 영호님은 어떠세요? 아들 둘이 있어요. 큰아들은 변호사고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녀요. 얘들도 각자 생활이 바쁘니까 가끔씩만 안부 전화하는 정도예요. 그럼 우리 둘 다 비슷한 처지네요. 영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것 같네요. 자식들은 다 키우고 이제 우리만 남은 거죠.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와 정화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정화는 손으로 머리를 정리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잠깐요. 영호는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정화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머리띠 대신 사용하세요. 고마워요, 영호님. 정화는 손수건을 받아 머리를 묶었어요. 그 순간 영호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정화님과 함께 있으니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요, 영호님. 이렇게 마음 편한 사람을 만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어요.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영호님, 네, 다음에도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날 밤 영호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화 역시 집에 돌아가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영호님과 바닷가를 걸었다.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오랫동안 혼자였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닌 것 같다. 영호와 정화가 만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둘은 매주 화요일 글쓰기 모임에서 만나고 주말이면 바닷가 산책을 함께 했어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영호의 큰아들 김도윤이 갑자기 찻집을 찾아왔어요. 43살의 변호사인 도윤은 평소에도 진지한 성격이었지만 오늘은 특히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요즘 어떤 여자분과 만나신다면서요?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났다고 하더라고요. 영호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소문이라니. 도윤아, 아버지가 글쓰기 모임에서 만난 좋은 분이 계셔. 좋은 분이라뇨?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아, 나이가 많으면 친구도 못 사귀는 거냐? 친구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냥 친구가 아니죠? 영호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맞다. 그냥 친구가 아니야. 정화라는 분인데 나와 마음이 잘 통해. 서로 외롭지 않게 도와주고 있어.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세요? 도윤아, 3년이 겨우냐? 너희들은 각자 가정이 있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아버지 혼자 얼마나 외로운지 알기나 하니? 그래도 아버지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장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 얼굴은 어떻게 되고요? 영호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체면. 도윤아, 아버지 행복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니? 아버지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의 명예도 생각하셔야 한다고요. 아버지가 변호사 아들을 두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제 일에도 영향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 죽을 때까지 혼자 살라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몇 년은 더 기다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호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과의 대화가 이렇게 막막할 줄은 몰랐습니다. 도윤아, 오늘은 집에 가라. 아버지도 생각해 볼게. 도윤이 떠나고 난 후 영호는 정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화님, 저예요. 시간 있으세요? 네, 영호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제 큰아들이 와서 우리 얘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저도 사실은 딸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죠? 영호님,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1시간 후 영호와 정화는 바닷가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정화님, 미안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했어야 했는데 영호님,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일이라도 했나요? 그건 아니지만 아들이 체면 걱정을 하더라고요. 정화도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딸에게 말해야겠어요. 숨기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정화는 딸 한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7살의 간호사인 수민은 요즘 병원 일로 매우 바빴어요. 수민아, 엄마야. 시간 있니?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요즘 만나는 분이 계셔. 글쓰기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인데. 엄마, 잠깐만요. 만나는 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수민아, 엄마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워. 마음 맞는 좋은 분을 만났어. 전화기 너머로 수민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 수민아, 나이가 많으면 외로우면 안 되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우리 체면은 생각 안 해요? 병원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정화는 딸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과 비슷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때와 장소가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요. 그럼 언제가 때인데? 적어도 몇 년은 더. 그리고 상대방도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혹시 엄마를 이용하려는 건 아닌가요? 정화는 딸의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수민아,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니?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엄마, 요즘 이런 일로 사기당하는 노인분들 많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수민아, 엄마가 그렇게 어린애같이 보이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 우린 아직 엄마가 필요해요. 왜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해요? 정화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민아, 오늘은 이만 끊을게. 엄마도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난 후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랐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며칠 후 도윤은 동생 김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5살의 민석은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민서가 아버지 일로 너에게 말할 게 있어. 형,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어떤 여자분과 만나고 계셔. 심각한 것 같아. 뭐, 정말? 응.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봤는데 아버지가 인정하시더라고. 이번 주말에 너도 내려와서 같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알겠어, 형. 그런데 상대방은 어떤 분이야? 이정화라는 분인데 전직 교사래? 나이는 65살 정도 되시는 것 같고. 아버지 그 나이에 무슨 연애야? 그렇지.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그 주말 형제 둘은 여수로 내려왔습니다. 영호는 두 아들이 함께 온 것을 보고 심각한 대화가 있을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와서 죄송합니다만 꼭 해야 할 말씀이 있어서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앉아라. 세 사람은 찻집 안에 둘러앉았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아버지께서 지금 새로운 분을 만나시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반대.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요. 민서가, 너도 형과 같은 생각이냐? 아버지, 저도 조금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께서 외로우신 건 이해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데? 취미 생활을 더 늘리신다든지, 여행을 다니신다든지. 영호는 아들들의 말에 답답함을 느꼈어요. 얘들아, 아버지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하니? 너희 엄마 없이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여자분과. 갑자기라니, 정화님과 6개월 동안 알고 지냈어. 갑자기가 아니야. 형제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아버지, 그럼 그 분과 어떤 관계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도윤의 질문에 영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그분을 정말 좋아해. 그분도 나를 좋아하고, 우리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 뭐라고요? 민석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결혼이요? 아버지, 정말 심각하시네요. 왜 안 되냐? 아버지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외로우니까 좋은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거지. 아버지, 그건 너무 무책임하세요. 도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책임하다고? 뭐가 무책임한데? 아버지 나이에 결혼하면 여러 문제가 생겨요. 재산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새어머니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재산 문제라고? 도윤아,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걱정을 하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영호는 아들들의 말에 실망했어요. 얘들아, 아버지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데 왜 이렇게 반대하니? 아버지 행복도 중요하지만
가족 전체를 생각하셔야죠. 민석이 말했습니다. 가족 전체라.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야? 너희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혼자 외롭게 살라는 거냐? 아버지, 저희가 더 자주 내려오겠어요.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도윤아, 너는 일이 얼마나 바쁜데 자주 내려온다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 말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평소에 온화했던 영호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솔직히 말해. 너희들이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뭐야? 형제들은 잠깐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아버지가 그 나이에 재혼하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남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죠. 저는 변호사고 민석이도 회사에서 일해요. 아버지의 행동이 저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영호는 아들의 솔직한 말에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나는 너희들 체면 때문에 죽을 때까지 혼자 살라는 거구나. 아버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극단적이라고? 민석아, 너도 결혼해서 살아보면 알겠지만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 저희도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언제가 때냐? 아버지가 80살 되면, 90살 되면. 아들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호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얘들아, 내 말 잘 들어라. 나는 정화님과 결혼할 거야. 너희가 반대해도 내 결심은 바뀌지 않아. 아버지! 그리고 너희가 체면 걱정한다고 했지. 그럼 아예 연락하지 말자. 나는 나대로, 너희는 너희대로 살면 돼.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안 해? 너희가 먼저 나를 버린 거 아니냐? 아버지 행복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다면서? 도윤과 민석은 아버지의 화난 모습을 본 것이 처음이었어요. 평소에 온화하던 아버지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우리가 다시 이야기해봐요. 할 말 없어. 너희는 돌아가라. 영호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아들들은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영호는 정화에게 전화했어요. 정화님, 저희 아들들과 좀 다퉜어요. 영호님,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정말 실망스러워요. 제 행복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다니. 영호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다들 그럴 수 있어요. 정화님 딸은 어떻게 했어요? 저도 비슷해요. 딸이 반대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한다고. 두 사람은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영호님, 네,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정화님,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다만 아이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화님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씀해 보세요. 정화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영호님, 저는 우리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해요. 아이들이 반대하더라도. 영호는 정화의 말에서 힘을 얻었어요. 정화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영호와 정화는 각자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강력한 반대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영호는 찻집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기적인 걸까? 아들들 말처럼 무책임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단골 손님인 박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박 사장님. 그냥 집안 일로
좀 복잡해서요. 혹시 아드님들 일인가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사장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 나이에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게 잘못된 일일까요? 박 사장은 잠깐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아버님, 제 생각에는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정말요? 당연하죠. 아버님도 사람이고 외로우실 텐데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시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반대해서 아이들이야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아버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바뀔 거라고요. 박 사장의 말에 영호는 조금 위안이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박 사장님. 아버님, 주변 눈치 보지 마시고 아버님 마음대로 하세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남들 눈치 보느라 불행하게 살면 안 되죠. 한편 정화도 집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딸 수민의 반대가 예상보다 강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 딸을 생각하면 포기해야 하는 건가? 정화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65세의 자신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일까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수민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수민아, 갑자기 웬일이니? 엄마 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모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직도 엄마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정화는 딸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수민아, 엄마도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 하지만 영호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느껴. 엄마, 그분이 좋으신 건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성급하다고, 수민아. 엄마 나이가 65세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니? 최소한 12년은 더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고요. 정화는 딸의 신중함을 이해하면서도 답답했어요. 수민아, 12년 후에도 너는 같은 말을 할 것 같은데. 엄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해. 너는 엄마가 혼자 사는 걸 원하는 거 아니니? 수민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갑자기 새아버지가 생긴다는 게 어색해요. 새아버지라고, 수민아. 너는 이미 성인이고 결혼도 했잖아. 새아버지가 필요한 나이도 아니고. 엄마, 나이와 상관없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정화는 딸의 솔직한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수민아,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라는 거니? 너는 너 가정이 있고 바쁘잖아. 엄마는 혼자서 계속 외롭게 살라는 거야? 엄마,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수민아,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 넌 병원 일로 매일 바쁘고 너희 가정도 있는데. 모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 그 분과 결혼하실 거예요? 수민아, 엄마는 진심이야. 영호님도 마찬가지고. 수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하시지는 않을 거죠? 수민아, 내가 축복해주면 좋겠지만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수민은 체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민아, 엄마를 이해해줘. 엄마도 사람이야. 행복하게 살고 싶어.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수민이 떠나고 난 후 정화는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호님, 저희 딸과도 이야기했어요. 어떻던가요? 반대하기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했어요. 정화님, 우리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닐까요? 정화는 영호의 목소리에서 흔들림을 느꼈어요. 영호님, 마음이 흔들리세요? 솔직히 조금요. 혹시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호님, 사랑이 욕심인가요? 그건 아니지만 영호님,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좋아해서 함께 살고 싶다는 건데. 그게 왜 욕심이에요? 정화의 말에 영호는 정신을 차렸어요. 맞아요. 정화님,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영호님,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자식들 키우느라, 가정을 지키느라 우리 자신을 돌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계속 남의 눈치만 보고 살 수는 없어요. 영호는 정화의 말에서 힘을 얻었어요. 정화님, 고마워요. 덕분에 정신이 드네요. 영호님, 우리 함께 힘내요.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네, 정화님. 우리 마음대로 해요. 그 다음 주 일요일 영호와 정화는 오랜만에 바닷가에서 만났습니다. 며칠 동안의 고민으로 두 사람 모두 조금 지쳐 보였어요. 영호님,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정화님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힘드셨죠? 두 사람은 평소보다 조용히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바람이 조금 차가웠어요. 영호님, 우리 여기 앉아요. 정화가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처음 함께 산책했던 날 앉았던 자리였어요. 여기가 우리가 처음 함께 앉았던 곳이네요. 맞아요. 그때가 벌써 몇 달 전이네요. 영호는 정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정화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화님은 정말로 저와 결혼하고 싶어요. 아이들 반대가 이렇게 심한데도요? 정화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영호님, 솔직히 말하면 흔들릴 때도 있어요. 딸이 그렇게 반대하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하지만 영호님, 저는 더 이상 남의 눈치 보고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교사로 살면서 늘 모범적이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았어요. 영호는 정화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어요. 딸을 키우면서도 늘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고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슬퍼할 시간도 없이 딸을 위해 강해져야 했어요. 힘드셨겠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영호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호님과 함께 있으면 그냥 이정화 자체로 살 수 있어요. 선생님도 아니고 완벽한 엄마도 아닌 그냥 한 명의 여자로서 말이에요. 영호는 정화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정화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면서 늘 책임감이라는 짐을 지고 살았어요. 집에서도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고요. 힘드셨을 거예요. 순자가 아플 때도 돌아가셨을 때도 슬퍼할 시간 없이 강해져야 했어요. 아들들 앞에서는 울 수도 없었고요.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정화님과 함께 있으면 그냥 김영호로 살 수 있어요.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고 회사원도 아닌 그냥 한 명의 남자로서 말이에요.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파도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영호님, 네, 우리 결혼해요. 정화의 말은 단호했어요. 정화님, 아이들이 반대하더라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결혼해요. 영호는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정화님, 후회하지 않을까요? 영호님, 후회한다면 지금까지 남의 눈치 보면서 산 것을 후회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영호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정화님과 결혼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정화님. 이제는 남은 날들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누가 뭐래도 우리답게. 정화는 영호의 말에 환하게 웃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영호님,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정화님.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달빛이 바다를 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영호님, 우리 언제 결혼할까요? 언제가 좋을까요? 빨리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그럼 다음 주는 어때요? 좋아요. 다음 주 화요일 어때요? 화요일. 우리가 처음 만난 요일이네요. 맞아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결혼 날짜를 정하고 나서 더욱 가까이 앉았어요. 이제 누구의 반대도 어떤 시선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화님, 아이들에게는 언제 말할까요? 결혼하고 나서 알려요. 미리 말하면 또 말리려고 할 테니까. 그게 좋겠네요. 영호님,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영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화님이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요. 부산도 좋고, 제주도도 좋고. 그냥 여수에 있어도 좋아요. 이 바다만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정화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일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짜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영호님, 내일부터 결혼 준비해요. 네, 정화님. 간단하게 하죠. 화려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우리 둘만 있으면 충분해요.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바람도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화요일 아침 8시,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면도를 했어요. 거울 속에 자신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하며 영호는 가장 좋은 양복을 꺼냈어요. 진한 회색 양복에 하얀 셔츠, 그리고 순자가 생전에 선물해준 넥타이를 맸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하지만 이해해줄 거지. 영호는 아내의 사진에 대고 조용히 인사했어요. 한편 정아도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예쁜 원피스를 꺼냈어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야.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65세의 신부 모습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마음만은 20살 처녀처럼 설렜습니다. 오전 9시 여수시청 앞에서 영호와 정화가 만났어요. 서로의 모습을 보자 저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정화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영호님도 너무 멋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시청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원실 직원이 친절하게 혼인신고 안내해줬습니다. 하시는 거죠? 서류 준비하셨나요? 네, 다 준비했습니다. 영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신데 정말 보기 좋으세요. 늦은 사랑이 더 아름답다고 하죠. 고맙습니다. 정화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증인 서명도 필요한데 혹시 함께 오신 분 있나요? 영호와 정화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증인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증인을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괜찮습니다. 시청 직원 2명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잠깐 후 2명의 시청 직원이 증인으로 와주었어요. 두 분 정말 축하드려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고맙습니다.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어요. 정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떨린 적이 언제였을까 싶었어요. 자, 이제 다 되었습니다. 부부가 되신 걸 축하드려요. 직원의 말에 영호와 정화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화님,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네, 여보. 두 사람이 여보라고 부르자 주변 사람들도 미소를 지었어요. 시청을 나온 후 영우와 정화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여보, 정말 꿈 같아요. 저도요, 여보.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어요. 이제 뭐부터 할까요? 일단 점심 맛있는 거 먹어요. 결혼 기념일이니까요. 두 사람은 여수의 유명한 해산물 전문점으로 갔어요. 평일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 회 정식 2개 주세요. 영우가 자연스럽게 주문했어요. 정화는 영우가 여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영우 씨. 아니,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부부가 됐네요. 그러게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여보는 언제부터 저를 좋아하셨어요? 영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처음 시를 읽어주셨을 때부터요. 그때 정화님의 마음이 제 마음과 똑같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도요. 당신이 찻집 이야기를 하실 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화님, 아니, 당신과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여보. 점심을 먹고 난 후 두 사람은 바닷가로 나갔어요. 혼인신고를 한 기념으로 사진을 찍고 싶었거든요. 여보, 사진 찍어요. 네, 좋아요. 지나가던 젊은 부부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보기 좋으세요. 신혼부부시죠? 네, 오늘 결혼했어요. 젊은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와, 너무 낭만적이에요.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사진을 찍고 난 후 영우와 정화는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어요. 이제는 정말 부부였습니다. 여보, 아이들한테는 언제 말할까요? 저녁에 전화해요. 이미 일은 저질러졌으니까. 네, 저도 그렇게 할게요. 많이 화낼까요? 화내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부부가 되었는데. 맞아요. 이제 돌이킬 수도 없고 돌이키고 싶지도 않아요. 그날 저녁 7시 영우는 큰아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윤아, 아버지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오늘 결혼했다. 자, 네. 전화기 너머로 긴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정화님과 혼인신고를 했어. 이제 우리는 부부야. 아버지, 이게 무슨... 도윤아, 화내지 마라. 아버지 결심이야. 아버지, 저희한테 말도 안 하시고 어떻게 그런 일을... 말해봤자 반대할 텐데 뭐. 도윤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도윤아, 아버지 행복하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아버지 행복도 중요하지만 가족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이라. 도윤아, 그럼 아버지는 평생 너희 눈치 보면서 살라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도윤아, 아버지 결정이니까 받아들여라. 그리고 민석이한테도 전해줘. 아버지! 영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화도 딸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민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수민아, 엄마가 오늘 결혼했어.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 아니야. 영호님과 혼인 신고했어. 이제 우리는 부부야. 수민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정말 그런 일을... 수민아, 엄마 정말 행복해. 엄마, 저한테 말도 안 하시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수민아, 말해도 반대했을 텐데. 당연히 반대했죠. 너무 성급하다고 했잖아요. 정화는 딸의 화난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수민아, 엄마를 이해해줘. 이해요? 엄마,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을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수민아,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너희들만의 가족이 아니라 엄마 자신의 인생도 있다고. 엄마! 정화도 전화를 끊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영호와 정화는 영호의 찻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함께 했어요. 여보, 아이들이 많이 화났죠? 네, 많이 화났어요. 당신은 어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요. 이제 우리가 함께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러게요. 우리 둘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봐요. 네, 여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어요. 별들이 바다 위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급히 여수로 내려왔어요. 민석도 서울에서 KTX를 타고 왔습니다. 형제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형, 아버지가 정말 미치신 것 같아. 그러게. 어떻게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결혼을 해? 형제는 찻집으로 향했어요. 영호는 평소처럼 차를 우리고 있었는데 아들들이 들어오자 조금 긴장했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왔구나. 앉아라.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무슨 일? 무슨 일이냐고요? 결혼을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하시다니. 영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말해봤자 반대할 거 아니냐. 그래서 먼저 하고 알린 거야. 아버지,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민석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예, 민서가. 너희들이 아버지한테 보인 예의는 뭐냐? 나 외로운 거 신경이나 써봤니?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안 되는데? 사실 말하는 건데. 도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와서 따질 건 아니고 혼인신고를 취소하세요. 뭐라고? 혼인신고 취소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영호는 아들의 말에 화가 났어요. 도윤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아버지께서 성급하게 하신 일이니까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성급하다고? 6개월 동안 생각하고 결정한 게 성급하다고? 6개월은 너무 짧아요. 적어도 2, 3년은 알고 지내야죠. 영호는 아들들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얘들아, 내 나이가 70살이야. 2, 3년 더 기다리면 73살이 돼. 그때까지 혼자 살라는 거냐? 아버지, 나이를 핑계로 성급하게 결정하시면 안 되죠. 핑계라고? 민서가 내가 70살이 되어봐라. 그때도 그런 말 할 수 있나? 형제들은 잠깐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그럼 그 여자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얼굴도 못 봤는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여자분이라니? 이제 너희 새어머니야. 예의 좀 지켜라. 새어머니라고요? 아버지,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인정 안 해도 돼.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됐으니까. 그때 정화가 찻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들들이 와 있는 걸 보고 잠깐 당황했습니다. 어머, 영우 씨. 아니, 여보. 손님들이 계시네요. 정화님, 아니, 여보, 우리 아들들이야. 도윤이, 민석이. 정화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화입니다. 아버님, 아니, 영우님의 아내가 되었어요. 도윤과 민석은 정화를 째려봤어요. 예상보다 점잖아 보이는 모습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도윤이 건성으로 인사했어요. 인사 좀 제대로 해라. 영우가 아들들에게 말했지만 아들들은 시큰둥했어요. 아버지, 우리는 집에 가겠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민석이 일어서려고 했어요. 민서가, 앉아라. 정화님이 왔으니까 같이 이야기해보자. 아버지, 저희는 그 분을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어요. 도윤의 말에 정화는 마음이 아팠어요. 도윤 씨, 저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행복하게 산다고요? 아버지를 이용해서요?
이용한다고요? 정화는 도윤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민서가 정화님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영호가 화를 냈어요. 아버지, 우리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결혼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사기라고? 얘들아, 정화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나 하고 그런 말 하는 거냐? 알 게 뭐 있어요? 6개월밖에 안 사귀셨는데. 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40년 동안 교사로 일했고 남편 잃고 혼자 살면서 외로웠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도윤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도윤아, 영호가 소리쳤어요. 아들이 새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새어머니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정 안 해요. 민석도 흥분했어요. 정화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여보, 저는 집에 가 있을게요. 정화님, 잠깐. 하지만 정화는 이미 문을 나가고 있었어요. 영호는 아들들을 노려봤습니다. 얘들아, 너무했다. 아버지가 더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결혼하시고 이상한 여자 데려와서. 이상한 여자라고? 도윤아, 너 정말 너무한다. 아버지, 저희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혼인신고 취소하세요. 안 해. 절대 안 해. 그럼 저희도 더 이상 아버지 모실 수 없어요. 도윤의 말에 영호는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모신다고? 도윤아, 내가 언제 너희한테 모셔달라고 했니?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부담스러운 거지. 그래서 내가 혼자 살기를 원하는 거고. 아버지, 왜 그렇게 삐뚤어지게 생각하세요? 삐뚤어진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너희들은 나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거잖아. 형제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저희는 서울 올라가겠어요. 가라.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아버지!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들 눈치 안 보고. 아들들이 떠나고 난 후 영호는 혼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자식들과 이렇게 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한편 수민도 여수로 내려와 어머니를 만났어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수민아, 엄마가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좀 더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몰래 결혼하시다니. 수민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제 마음은 생각 안 하세요? 정화는 딸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수민아, 엄마 마음도 생각해줘.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엄마 행복만 중요해요? 제 체면은 어떻게 되고요?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니? 중요하죠. 병원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가 그런 나이에 재혼했다고? 정화는 딸의 말에 크게 실망했어요. 수민아, 너도 결국은 남들 시선만 신경 쓰는구나. 당연히 신경 써야죠. 사회생활하는데. 수민아,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니? 죽을 때까지 혼자 살라고?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몇 년은 더 기다리셔야죠. 몇 년 후에도 너는 같은 말을 할 거야. 수미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엄마, 정말 그분과 살 거예요? 응. 수민아, 나는 영호님과 함께 살 거야.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수민아. 엄마, 저는 집에 가겠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수민이 떠나고 난 후 정화도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딸과 이렇게 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영호와 정화는 바닷가에서 만났어요. 둘 다 지쳐 보였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당신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여보, 아이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하게 살 수는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요. 당신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 후회 안 해요. 당신과 결혼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저도요, 여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비록 자식들과 틀어졌지만 서로가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호와 정화는 함께 살기로 하고 영호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찻집 위층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지만 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아침 6시 정화는 일찍 일어나서 영호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았던 영호에게는 누군가가 차려준 아침밥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보, 일찍 일어났네요. 네, 당신을 위해 아침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이제 우리가 부부인데 당연한 거죠. 영호는 정화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으며 행복감을 느꼈어요. 3년 만에 먹는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였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할 거예요? 글쓰기 모임이 있잖아요. 당신도 같이 가야죠. 네, 좋아요. 화요일 오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주민센터로 갔어요. 글쓰기 모임 사람들은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듣고 축하해줬습니다. 영호님, 정화님 정말 축하드려요. 와, 정말 로맨틱해요. 저희도 그런 사랑하고 싶어요. 모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영호와 정화는 행복했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자신들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축하하는 의미로 두 분이 함께 쓴 글을 읽어주세요. 강사의 제안에 두 사람은 미리 준비한 글을 꺼냈어요. 우리가 함께 써봤어요. 영호가 먼저 읽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아침, 70년을 살아오며 이런 설렘은 처음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당신이 있고 따뜻한 아침밥을 먹으며 행복이라는 걸 다시 배운다. 이번엔 정화가 읽었어요. 늦은 사랑. 65년을 살면서 사랑의 나이는 없다는 걸 알았다. 주름진 손을 잡고 백발이 성성한 모습을 보며 더 깊은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배운다. 늦게 핀 꽃일수록 향기가 깊다고. 우리의 사랑도 그렇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글이에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네요. 저녁 무렵 찻집 창가에 앉은 영호와 정화. 바다는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파도는 조용히 발끝을 적시듯 밀려왔습니다. 여보, 이제는 어떤 말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화가 잔잔히 말하자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우리는 함께 걷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의 마지막은 당신과 함께라는 게 확실해요. 정화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이제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과 함께라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창밖엔 바람결에 작은 파문이 번져가고 등대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둘은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고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더 깊이 맞잡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오직 둘만 남은 듯이. 인생의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며 체면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남은 생을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어쩌면 정답은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70년, 80년을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웃고 싶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잠시 스쳐 지나가지만 내 옆을 끝까지 지켜줄 사람은 결국 함께하기로 약속한 한 사람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늦은 사랑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찾아온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랫동안 미뤄온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두 분처럼 용기 내어 말해보세요. 이제는 나도 행복하고 싶다. 그 한마디가 남은 날들을 새롭게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